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다시 28K까지 올라섰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XRP가 지금 현재 20%가 넘는 이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RP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이 시장 브리핑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이 미 증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뭐 일부 빨간색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이 테슬라를 보시면 어제 하루 만에 무려 7.8%, 그러니까 거의 8%에 가까운 이런 큰 상승을 또 보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뉴욕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1% 내외의 이런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요즘에 이 유럽 쪽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주요국 모두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볼 때 제가 어제 이 XRP가 상승이 되면서 그때가 대략적으로 이 리플이 0. 지금 42달러에 있었을 이때니까 원화로는 한 560원대 그때 있을 때 이 지금의 거래량과 RSI를 볼 때 펌핑이 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어젯밤에 이 주식시장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장 초반부터 이렇게 유럽과 미국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도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이런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공포 속에서도 얼마나 이 투자 심리가 탐욕적이고 투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이 어제의 장이 또 아닌가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역대급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와 함께 또 그의 반면에는 이런 자산 시장에 이런 탐욕이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상승의 원인으로는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인 이 제넌 옐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예금의 보증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30%에 가까운 그런 급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 옐런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라는 것은 지금 절대로 이 추가적인 미국 은행의 붕괴만큼은 막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 미국 은행이 붕괴가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이 달러의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좀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밤 10시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딱 애들을 재우고 이제 컴퓨터를 켜는 순간 이미 리플이 한 560원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소송의 결과가 나왔나? 그래서 막 서치를 해보니까 딱히 뭐 소송의 결과도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유튜브 커뮤니티 방에다가 제가 글 하나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제 그때만 해도 이 XRP가 11%의 이런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공유한 것을 이렇게 같이 또 보여드리면서 아직 이 상승의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기 댓글에다가 또 많은 의견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번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어드랍 때문 아닐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 에어드랍으로 보기에는 그 명분이 좀 약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제 지금 며칠 전에 이 업비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과 솔로제닉 보유 회원 대상으로 엑스코어 코인을 에어드랍 한다라는 이런 공지가 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엑스코어의 에어드랍 스냅샷 일정이 2023년 3월 24일이니까 이제 한 이틀 정도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드랍 되는 수량이 총 5천만 개가 수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XRP 홀더한테는 그의 절반인 2,500만 개를 에어드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어드랍 되는 수량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또 그리고 이거는 참여자가 많을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XRP를 몇 개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이 엑스코어 코인을 몇 개 받을 수 있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엑스코어 에어드랍이 보시면 요것이 이번 에어드랍을 지원을 해주는 공식 트위터인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소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MEXC하고 업비트, 비트루, 업홀드 해가지고 뭐 그렇게 큰 메이저 거래소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1등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리나라 유저들은 뭐 상당수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전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 트위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심지어 이 XRP 강성 홀더들, 외국의 이런 홀더들 사이에서도 제가 뭐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이번 에어드랍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의 원인을 이 에어드랍으로 보기에는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에어드랍을 하기 때문에 가두리를 하니까 상승을 한다라는 이런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에어드랍 때문입니다. 에어드랍 때는 입출금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두리 양식 쳐놓고 개미들을 빨아먹기 좋은 타이밍이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말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것이 되려면 어제 이 업비트의 거래소가 이 입출금이 제한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입출금이 중단되는 시점은 3월 24일 오전 11시니까 아직 중단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두리 펌핑이 나오기에는 그 시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상승 원인은 이 소송의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3월 16일이니까 얼마 전에 미국 법원이 이 정부의 바이낸스 US 보이저 자산 인수 승인 보류 신청권을 기각을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리플랩스가 SEC 소송에서 보이저 디지털 판결을 인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SEC는 그 승인을 못하게끔 계속 방해를 해왔는데, 그렇기에는 이 SEC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SEC는 채무자들이 보이저 디지털이 발행한 이 VGX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어떠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이 보이저 디지털 판결은 증권의 구성 요소에 대한 SEC의 명확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저 디지털 판결에서도 SEC의 명확한 이런 지침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 리플레스가 인용을 해서 이 토레스 판사한테도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소송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판결이 보시는 것처럼 3월 16일 뭐 그 이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 에어드랍 이슈, 또 이 소송에 대한 긍정적인 결말을 예상하는 이런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상승을 이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좀 주된 이유는 요걸 좀 보시면, 먼저 요게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노란색이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 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28,000 거의 200달러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가격대는 지금 이 FTX 사태 이때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고, 그리고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이 붕괴됐을 때 그 이전 가격까지 지금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격대가 작년 한 5월 달쯤에 그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 메이저 코인인 이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역시 현재 이 노란색이 지금의 가격대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 FTX 사태 그 이상의 가격대로 지금 올라섰고, 또 마찬가지로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이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되기 이전의 가격으로 올라서게 되면서, 이더리움도 역시 현재 작년에 한 5월달 경에 그 가격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 다음으로 시총이 큰 것이 바로 이 BNB 바이낸스 코인인데, 근데 이 바이낸스 코인은 애초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전고점 대비해서 이 BN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9%니까 다른 코인에 대비해서 훨씬 그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58, 이더리움도 마이너스 62, XRP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3%의 하락된 가격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 BNB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49%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보다도 그 하락폭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NB 같은 경우는 지금 뭐 FTX 사태 그때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 FTX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올라온 가격대고, 마찬가지로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이 붕괴되기 전에 이 가격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BNB 다음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 큰 시총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XRP입니다. 그러면 이 XRP 가격을 보시면 어제 이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XRP가 이 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가격대는 FTX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폭락한 그 가격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루나 사태 이후에 그 폭락한 가격대에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렇게 2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제서야 이 FTX 사태 이전 가격으로 올라섰고, 마찬가지로 작년 5월에 이 루나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기업이 붕괴되기 이 직전에 가격대로 올라섬으로써 지금 현재 가격대가 작년 5월대 가격대 그 상단에 지금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 XRP가 메이저 코인인데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것이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과 다른 메이저 코인하고 좀 비슷하게 이 키 맞추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상승으로 이제 다른 메이저 코인하고 좀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실 이 원인 찾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원인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올랐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이 XRP의 주봉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도부터 2001년 해가지고 그때 거의 한 비트코인이 이 6만 불대를 넘어섰을 때 이 XRP는 거의 2달러까지 올라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큰 삼각수렴을 만들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어제의 상승이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방으로 돌파했다는 것이 현재 이 SEC와의 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어제의 상승은 보시는 것처럼 이 거래량이 지금 꽤 많이 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비트도 한번 보시면 업비트 역시 어제 거래량이 꽤 크게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XRP가 어제는 그래도 65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지금은 또 한 2% 정도 하락을 해서 한 609원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다가 어제의 거래량이 터진 만큼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XRP는 당연히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결과는 최근에 이 사법부의 이런 판결로 봤을 때 그래도 긍정적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3월 7일에 나온 기사인데, 그때 이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SEC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재차 지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판사가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미국 SEC의 문제 제기는 그 정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도 보시면 심지어는 이 판사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SEC의 바이낸스 보이저 자산 매입 반대에 회의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은폐하려는 느낌까지 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SEC 변호사한테 당신은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이의 제기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고 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과정을 멈춰야 한다라고 이런 논리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반대가 일종의 은폐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 판사가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판사는 이 자산 매입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런 기조를 봤을 때 현재 이 사법부는 이 SEC가 얼마나 좀 부당하고 비논리적으로 현재 이 재판들을 끌고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과 SEC의 소송도 설령 이 리플 쪽에 일방적인 승소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이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SEC가 만약에 좀 불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 SEC는 무조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결국에 이 미국의 법원이 이 바이낸스가 보이저 자산을 인수하는 데 거래 승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 SEC는 결국 항소장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도 항소장을 제출할 정도면 이 리플과 SEC의 소송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관할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지금 SEC는 모든 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뭐 이더리움까지도 증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 리플에게만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앞으로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과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이 가격에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기존 홀더분들은 매도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를 보시면 만약에 리플 쪽에서도 패소를 하게 될 경우 항소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정말 길게 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어제 이런 이 리플의 급등이 나오면서 또 이것을 두고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 커뮤니티에서는 조롱의 글들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역시 리플이 뭐 쉬운 XX가 아니다. 여기서 리플 패소 찌라시 뜬다. 또 뭐 리플은 400원대가 어울려. 리플 안소가 걔 X야 라고 이렇게 또 조롱의 글들이 많이 또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조롱의 글들이나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조롱이 많다는 것은 아직 리플이 과열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가들이 결국에 사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들마저 가자를 외칠 때 그때가 시장이 과열된 것이고 매도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XRP를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수량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XRP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냥 수량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손가락을 빨 때 나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부자가 못 되고 그 부자는 늘 소수입니다. 그래서 또 한 분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 리플만 빼고 다 올랐는데 이거 올랐다고 호들갑 떠는 게 더 이상하네요. 그냥 존버가 답입니다. 기다리세요. 존버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분 말처럼 내가 이 XRP를 믿는다면 그냥 내 목표가 올 때까지 존버를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이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